자, 지금부터 인터랙션 디자인 1 수업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래킷을 실행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처음 실수하는 것이 그 브래킷을 잘 처음에 폴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 152에 인터랙션 디자인이니까 ID 152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폴더를 이쪽 내비게이션 쪽으로 옮겨오면 브래킷이 최근에 열었던 폴더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파일 만들기를 해서 하이퍼 텍스트, 가급적이면 제가 폴더 이름이나 파일 이름은 영어로 만들어라 라고 안내를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h.html이라고 붙여주어야지 신텍스 하이라이팅, 그러니까 문법 구조에 맞춰서 색이 단어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연습을 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필요한 것이 이 문서가 HTML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HTML의 기본적인 구조를 쓰죠. 그래서 헤드와 바디가 있는 형태고요. 헤드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늘 쓰게 될 것이 아마도 인코딩, 언어 인코딩, 즉 이게 무슨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냐인데 한글을 쓸 수 있는 유니코드 체계입니다. UTF-8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아마 기본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바디에는 이제 본문을 쓸 건데 뭐 헤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타이틀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타이틀 같은 걸 쓸 수 있죠. 메타를 먼저 하고 타이틀을 그 다음에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타이틀은 뭐라고 할까요? 하이퍼 텍스트 이야기 만들기. 하이퍼라고 썼네요. 하이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 뭐랄까 그 문서의 구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건지를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장을 하고 저장 뭔가 이렇게 에디트를 했을 땐 여기에 점 표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맥에서는 커맨드 S 눌러서 저장을 하면은 저 점 표시가 없어졌죠. 번개 모양이 이제 미리 보기인데 그걸 누르면 크롬 창이 브래킷에서는 크롬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브래킷만 아마 설치를 해도 크롬이 들어있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본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요 그 창의 탭 제목에 하이퍼텍스트 이야기 만들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 글의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번 그 과제가 하이퍼텍스트로 비선형적인 글쓰기, 뭐 간단한 게임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은 전체의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여기다가 하이퍼 텍스트 이야기 만들기 이렇게 하면은 H1이 헤딩 1인데 가장 큰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이야기 만들기라고 저희 제목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브래킷의 좋은 점은 실시간 미리 보기가 이렇게 어디에 하이라이트가 되는지 커서로 옮겨보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HTML을 본문을 구성한 요소들의 스타일을 주고 싶으면 헤드 부분에다가 스타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Cascading Style Sheet이라고 불리는 CSS 부분을 다루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체는 HTML을 다루는 겁니다. 자,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형태가 그 사이, 열고 닫고 한 사이의 내용을 강조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저 헤딩의 텍스트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 하면은 저거를 컬러를 그레이로 바꿔주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SS를 다루기보다는 HTML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다루는 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또 있으면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회색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모든 H1이라는 그 태그에는, 그러니까 HTML 요소에는 글씨의 색을 그레이로 해라, 회색으로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브래킷의 기능 중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빠른 편집이 있어서 색을 UI를 통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안내하고요. 다시 지우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과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비선형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안내한 것이 그 몇 가지 글을 읽어보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뭐 읽어보라고 했었죠? 그동안 뭐 이거 H2라고, H2는 두 번째 제목 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읽어봤던 내용. 그래서 그동안 읽어봤던 거가 UL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UL은 unordered lis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UL이 HTML에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꼭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MDN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모질라 디벨로퍼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찾아도 될 것 같고 이쪽에서 MDN하고 구글에서 한 칸 띄고 UL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사전이 나오는데 이게 unordered list element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 나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할 때 UL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렇게 확장한 검색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UL은 그 안의 구조로 리스트 아이템, 하나씩 그 리스트를 구성하는 아이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것이 버니바 부시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읽어보라고 그랬었죠. 그럼 저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저렇게 이렇게 블릿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글뱅이 해놓고 점 찍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테드 넬슨의 꿈의 기계.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그룹에 올린 얘기가 하이퍼텍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올렸었죠. 뭐 이 정도 일단 한다고 하면은 그 지금 보면은 li가 너무 같아요. 그래서 이 행간을 좀 늘려주고 싶다 할 때 li의 스타일을 정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li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탭 키를 쓰거나 해서 저는 지금 스페이스를 두 칸으로 맞췄는데 이거를 뭐 스페이스나 탭 뭐 그런 거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네 칸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맞춰서 하면은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딱딱 들여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쉬프트 탭 키를 누르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들여쓰냐 다시 돌아오느냐 그런 거를 키보드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li의 스타일에 지난 수업 때도 소개를 했었지만 행 간에 그 간격을 주는 것은 라인 하이트, 그 줄의 높이라는 거죠. 이거를 뭐 픽셀 단위로도 줄 수 있으나 저러면은 지금 너무 이게 간격이 아니라 라인의 그 높이입니다. 라인이 얼마나 높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CSS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디 선택해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고, 그거의 구성 요소들, 스타일의 요소들을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속성의 이름, 스타일의 속성, 그리고 콜론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한 칸을 띄는데 이걸 뭐 안 띄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잘 보이려고 많이 띄어 쓰죠. 그래서 그거의 값, 스타일의 값을 이제 정해진 양식으로 쓰는데요. 이거가 라인의 크기를 뭐 한 20픽셀 하면은 30픽셀 하면은 저렇게 늘어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이포그래피에서는 m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2m이라고 씁니다. 1, 2m이 이제 기본적으로 글씨의 그 폰트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1.5 2m 정도 하면은 1.5배 정도가 되는 거죠. 1.5, 뭐 2m이라고 쓰고 m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서도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좀 이렇게 너무 바텄는데 약간 행간을 늘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본문 내용에 그 패러그래프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P가 이제 패러그래프, 문단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뭐라고 할까요? 수업 시간에 또는 IMKM 태국 그룹의 선생님이 보여줬던 일과들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줄을 한다고 해도 다음 줄을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HTML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글을 쓸 때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비어있는 공백을 무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줄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패러그래프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편이 좋고요. 이게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저 브라우저의 가로 크기보다 내용이 넘어가면 저렇게 이쪽에 보면은 좀 내용이 다음으로 줄바꿈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제가 그 세팅을 이렇게 저는 줄바꿈을 자동으로 이쪽 에디터에서는 안 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보기에서 자동 줄바꿈을 해주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쪽 오른쪽 그 브래킷에서 또 소스가 이렇게 소스 코드가 넘어가면 읽기가 힘들 때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이퍼 텍스트에 관련된 여기도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였죠?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조지 랜도랑 폴 들레니의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그리고 문학 연구. 너무 기니까 이거를 카피해 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하이퍼텍스트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그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링크를 걸 수 있는 태그가 제가 MDN에서 A라는 태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A는 앵커 엘리먼트라고 불립니다. 자, 앵커가 뭐냐? 그것도 뭐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앵커는 바로 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닷을 거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그 속성이 있는데, href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속성인데, 이거는 부등호 표시의 사이에 이 태그를 A라는, 제가 뭐 태그라는 용어도 쓰고 엘리먼트라는 용어도 쓰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보통 많이 쓰이는 태그라고 할게요. 그래서 A를 열고 A를 닫고 하는 것에 그게 어디로 연결될 것이냐, 이거는 하이퍼 뭐 레퍼런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여기도 페이스북에도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 보면 링크 주소를 복사할 수 있고 그 링크만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주소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하이퍼 레퍼런스가 되려면 아까 여기서 알려준 대로 A라고 하고 href 한 다음에 이렇게 링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A로 감싸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어떻게 과연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저장을 해보죠. 그래서 A, href. 자, 여기에 저거를 안 닫아줬죠. 지금 핑크색이 나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A로 시작을 했고 요거를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 태그가 열고 닫고를 부등호 표시를 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이 나타났다는 거죠. 뭔가 이거는 HTML에서의 문법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사실은 여러 줄이 아니라 한 줄이에요. 20번째 줄이죠.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줄 바꾸기를 해주는 것 뿐인 거고요. 보기 편하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갔죠. 눌러보면 이거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안 해놓은 부분이라서 안 보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미리 보기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방금의 한 거로 다른 링크로 갔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끊어집니다. 그럴 때는 새로 고침을 해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 주소가 127.0.0.1 어쩌구로 되어야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키츠는 자체적으로 웹서버를 만들어서 지금 파일을 이렇게 호스팅하는, 마치 웹서버에다 올린 것처럼 흉내를 내주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여기 미리 보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도 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연결하고 싶으면 새로 저렇게 미리 보기가 작동하도록 연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두 개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연결이 끊어진 거는 그냥 다시 끄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이퍼텍스트를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새 창으로 열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편하죠. 근데 역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놔두고요. 그런데 그거를 꼭 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 MDN에서 A 찾았을 때 여기였죠. 여기 보면은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열 거냐인데 셀프, 자기 자신, 블랭크, 페어런트, 탑 이렇게 했는데 블랭크의 설명을 보면은 이게 아마 new unnamed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우징 컨텍스트인데 이게 새로운 창을 띄우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브라우저에서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 그 미리 설정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타겟이라는 속성을 블랭크로, 언더바 블랭크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연결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UL까지, unordered list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과제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것은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랄까,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이야기. 이야기의 제목은 뭐가 될까요? 인터랙션 디자인 원 이야기. 뭐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제가 약간 그 어드벤처 게임의 느낌이 나게 해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어드벤처 게임이 무엇인지도 위키백과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어드벤처 게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개가 나오는데요. 뭐 한국어 페이지도 있네요. 커맨드 선택이나 입력에 의해 스토리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위키는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전에 어떤 게임, 유명했던 게임들의 그 그림들도 살짝 나오는데요. 이렇게 살짝 그림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이야기가 흐르는데 분기가 있게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미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 어드벤처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과 관련이 있게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선택이 있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을 좀 살펴봤으면,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문학과의 관계가 그 롤랑 바르트의 렉시아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조사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뭐 내용을 써볼게요. 그런 내용,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바르트의 렉시아 개념. 그래서 나는 저는 여기서 선택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한번 이쪽에다 놓고 해볼게요. 그래서 unordered list, 순서가 없는, 순서가 있는 거는 ordered list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거의 리스트 아이템으로 검색을 해서 롤랑 바르트의 찾아봤다. 뭐 그렇게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찾아보는 거 개념을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봤다 있고
확장해서 찾아봤다. 스스로 좀 더 찾아봤을 때 이렇게 할게요. 개념을 선생님이 알려준 링크 정도만 찾아봤다. 그리고 또 선택지가 무시하고 찾아보지 않았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에 그 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거를 오더드 리스트로 바꾸면 순서가 저렇게 나오죠. 1, 2, 3. 근데 우리는 순서가 꼭 있는 게 아니니까 unordered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HTML에서는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id라는 속성이 있는데 id는 이 엘리먼트에다가 id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이니까 start라는 id를 줘볼게요. 그래서 보통 HTML의 태그 안에다가 속성, attribute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거의 형태는 속성의 이름, 미리 정의된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고. 그래서 id는 미리 정의된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id는 무엇이냐, equal, 사인이 들어가고 따옴표, 큰 따옴표를 한 다음에 그 id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러면 start라는 것이 id인데 그게 EH1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EH1 이 제목의 그 i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d는 고유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문서 안에서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도 한번 id를 줄게요. 나중에 점프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할까요? id. 뭐 단계 스테이지 1이라고 할게요. 뭐 좋은 아이디는 아닐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렉시아라는 게 롤랑 바르트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렉시아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이퍼링크를 하려면 요 구조를 또 하나 복사해서 렉시아 2라는 아이디를 주고 확장해서 찾아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냥 비워놓고요. 수업에서 읽어야 할 것과 코딩으로 연습해야 할 것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았다. 문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주인공은 나, 이 문서의 주인공, 서사의 주인공은 나인데 그 사람이 아마도 저렇게 확장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수업을 디자인했을 때 학생들이 어떠한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의 그 포인트를 확실히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더 어떤 이야기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렉시아 2로 점프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li 안쪽에다가 걸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다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안쪽에다가 아까처럼 해볼게요. A하고 href 한 다음에 일단 안전하게 닫아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생긴 거는 그 닫는 태그는 여기에 닫아야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바로 렉시아 2로 하이퍼링크를 갑니다. 그래서 id로 간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아까처럼 주소를 쓸 수도 있지만
id로 간다고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샵 해시태그 같이 샵 표현 우물정자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에는 id를 이름을 준 거니까 샵을 쓰진 않고요. 여기에는 하이퍼 레퍼런스가 어디냐? id다. 렉시아2라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렉시아2로 가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가서 하면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 페이지 안에서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스크롤이 일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이야기 부분을 디자인할 때는 약간 간격을 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뭉치 렉시아와 이 이야기 뭉치 렉시아의 그 간격을 좀 띄려면 여기에 렉시아 1을 구성하는 거에 div라는 거를 하나 하고요. 클래스라는 거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렉시아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가 감싸질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전체를 선택해서 구조를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탭키를 눌러가지고 들여쓰기를 하면 이게 div의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클래스라는 거는 id랑 비슷한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id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듯이 클래스는 id는 하나만 있어야지만 클래스는 여러 개 그게 문서 안에서 존재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종류의 것이다, 어떠한 클래스다 하는 거를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렉시아라는 클래스에 적용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타일을 여기다 한번 만들게요. 근데 클래스를 에다 스타일을 주려면 id에다 주려면은 먼저 샵 만약에 렉시아 1에다가 아까 컬러라는 속성을 배웠죠. 컬러를 레드로 한다 하면 렉시아 1인 여기에만 스타일이 들어갔죠. 렉시아 2에만 주려면 저렇게 들어갔죠. 근데 지금 모든 H1에다가 주려면 샵이 아니라 그냥 H1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div에 렉시아라는 클래스를 줬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얘기할 때는 점입니다. 점 렉시아면은 모든 렉시아에는 붉은색을 적용해라 했더니 이게 캐스케이딩 스타일 쉿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위 구조에도 그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하위에 있는 애들한테도 색깔이 레드가 되게 된 것이죠. 붉은색이. 자,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간격을 띄우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마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마진이 HTML에서 박스 모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여주려면은 이거를 한번 하고서는 할게요. 그래서 10픽셀 정도다, 20픽셀 정도다, 50픽셀 그러면 지금 마진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성 요소를 볼게요. 약간만 넓혀주고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가 데이터 브래킷 아이디라고 뜬 거는 브래킷에서 일부러 만들어 준 겁니다. 브래킷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근데 박스 모델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하면 자 저장이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점 표시가 있으면 저장이 안 됐다 그랬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렉시아를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I를 통해서 해당 요소가
대한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여기를 보더를 중심으로 바깥은 마진, 안은 패딩이 있습니다. 지금 보더가 없는데 모든 렉시아에다가 한번 렉시아 클래스에다가 보더를 줘볼게요. 보더는 경계라는 의미죠. 보더 솔리드 1픽셀 블랙로 하고, 이제 실시간 미리 보기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더를 중심으로 바깥은 마진, 안은 패딩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패딩은 안으로 한 20픽셀 이렇게 하고서는 새로 고침을 또 해야죠. 그러면은 보더를 중심으로 바깥은 마진, 안은 패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픽셀이 안에 패딩이 들어있고 보더는 1픽셀짜리 실선이고요. 솔리드가 단단하다는 의미죠. 실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픽셀짜리 색은 검은색으로 한 거죠. 그리고 바깥이 마진이 있는 거고요. 보더 바깥이. 솔리드 말고 이게 뭐 다티드 점으로 하거나 점선입니다.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아니면은 대쉬드 파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색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리 보기가 안 되니까 수정하면서 바로바로 못 봐서 불편하죠. 근데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도 이렇게 바꿔주면은 바로바로 상호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아 숫자에도 있고 화살표 위키, 키보드의 화살표 아래키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하는 거는 소스에 저장이 안 돼요. 여기 새로 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바꿔준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장할 내용들은 브래킷에서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다시 미리 보기를 연결해서 새 창을 만들고 그거를 이전 거는 필요하면 놔두고 필요 없으면 다시 사라지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진을 했는데요. 마진에 그 좌우를 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상하 좌우를 다 마진을 똑같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줄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 부분만 이건 다시 좀 이렇게 줄여놓고요. 마진, 그러니까 위쪽 마진만 한 200픽셀 정도 이렇게 벌려 놓을게요. 한 300픽셀 뭐 이렇게 벌려 보겠습니다. 자, 저장해 놓고, 그래서 이제는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스크롤이 되겠죠. 확장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이거를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까요? 한 600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읽기가 약간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하다가 눌러보면 확장해서 찾아봤더니로 넘어간 상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백을 해보면 다시 돌아갔죠. 여기에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여기 주소가 그냥 원래 주소예요. 근데 이거를 클릭하면 렉시아 id 샵 쓰고 렉시아2로 간 주소가 생기죠. 근데 백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렉시아3를 클래스가 렉시아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위에 거를 3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여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A href 하고 샵 렉시아 3으로 갔을 때 열고 닫고를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렉시아 3 부분이죠. 확장해서 찾아봤던 얘가 아니라 알려주신 것만 딱 찾아보고 더 찾아보진 않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스스로 공부하는 느낌은 들지 않다. 그래, 입시 공부도 그랬어. 그런 느낌이었지. 나의 호기심 줄어만 간다. 어차피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렉시아 3로 점프를 했죠.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UL이나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또 재조정을 하고 싶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UL을 하고 그러면 선택지가 또 생기는 거죠. li에서 우선 재도전을 할 거면 렉시아 1으로 가야죠. 그러면 A href 뭐 어때 하면은 또 어디론가 갈 수 있겠죠. 자, 저장을 해보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재도전을 눌러보면 자, 뭐가 문제가 있었죠? 제가 렉시아 1이라는 주소는 없는데 저리로 간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꼭 써줘야지 됩니다. 자, 고침을 한번 하고요. 재도전 눌렀더니 이제 렉시아 1으로 왔죠. 그러면 확장해서 찾아보는 걸 아무래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무시하고 찾아보지 않았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벌어지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한 1분 정도 어떤 다양한 분기가 있는 스토리를 탐험하거나 게임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더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저런 분기를 넣을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주어진 예시 안에서 더 변형해서 하기보다는 그 포맷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나구나, 또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로만 하이퍼텍스트 글쓰기를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저와 비슷한 유형으로 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분기를 준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알려준 것과 똑같은 포맷으로 약간만 변형을 해서 했다. 내 나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다른 스토리, 재미난 내 경험이 반영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다에 따라서 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림길이 굉장히 큰 공부의 결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알려준 이런 포맷보다는 여러분들의 물론 구조 자체는 정해져 있죠. A라는 태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글의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독자가 읽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선구자들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읽어볼 글들을 많이 링크를 줬는데, 그런 거를 읽어보고 하느냐와 읽어보고 하지 않느냐가 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거를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냐 하는 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출은 코드펜을 제가 가입을 하라고 안내를 했을 겁니다. codepen.io로 가서 코드펜이 지금 바로 들어가지가 않네요. 뭐가 문제가 있나? 잠시만요. 다른 브라우저에서 들어보면 네,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놨고요. 여기서 New Pen 버튼을 누르고 인터넷이 뭔가 굉장히 느리네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과제를 하다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미리 브래킷으로 가서 이것을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커맨드 A 키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에요. all이죠. 커맨드 all. 커맨드 C 복사하고, 아직도 뜨지 않았는데 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HTML 부분에다가 쓱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보이는 게 나왔죠. 저장 한 다음에 그 링크를 복사해서, 이게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링크를 알면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어디 봅시다. 제가 이따가 여기에다가 그 2차식 과제에다가 동영상은 다시 이제 올릴 텐데, 동영상에다 달지 말고 2차식 과제에다가 달아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업 예시. 근데 이렇게 그 소스를 제가 다 주면 아마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처음부터 안 짜고 수정할 수 있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지금 필요한 것은 한번 자기가 백지 상태에서부터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라는 것만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은 어차피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한글로 써주세요. 왜냐하면 저렇게 그 영문 이름으로 돼 있거나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번 써줘도 좋고요. 20 어쩌고 뭐 이렇게 학번 써주고, 간략한 요약, 뭐라고 할까요? 작업 제목 같은 거 쓰면 되죠. 뭐 인터랙션, 뭐 HT, 하이퍼텍스트 이야기. 근데 하이퍼텍스트 이야기라고 제목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제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 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지워 놓을게요. 짠. 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과제죠. 두 번째 과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이미지라던가 뭐 그런 태그도 사실 소개는 했지만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대신 칸 아카데미의 강좌는 복습 겸 해서 꼭 해오기 바랍니다. 제가 인트로 투 HTML에서 오늘 한 거가 뭐 리스트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원래는 CSS까지 꼭 해라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초반이니까. 하지만 CSS를 공부를 하면 좀 더 흥미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말에 아마 과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요. 예, 다음 주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